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4D 이미징 레이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상 이론적인 배경과 그리고 이거 기술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는 문헌들은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별다른 레이더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동향이나 그다음에 어디에 사용되는지 활용 분야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거의 대부분 전장 쪽에 자율주행 차량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레이더 별다른 내용들은 그렇게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토론을 하면서 진행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미징 레이더를 활용을 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4D 이미징 레이더라는 게 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에 적용이 되는지, 물론 이제 차량에 대해서 적용이 되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볍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더의 정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송신파를 전자파를 쏴가지고 물체에 맞아서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이용을 해서 속도와 거리와 각도를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응용 분야, 거리에 따른 또 응용 분야, 각도에 따른 응용 분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4D 레이더니까 이 세 가지 팩터가 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4D 레이더가 원래는 이제 수직 각도만 측정을 했는데, 이 수평 각도도 같이 측정을 하는 개념이 4D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 3D라고 표현을 했었던 게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높이, 이 해당 물체에 대한 높이를 측정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수직 편파를 막고 어떤 이제 물체가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었는데, 이 수평 편파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고도 상태, 높이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4D 레이더는 일단은 FMCW 방식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도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그래서 TX파 써가지고 타겟 맞고 되돌아와서 ADC 처리를 해서 레인지, 거리값, 도플러값, 앵글값을 뽑아낸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의 측정 3요소라고 해서 똑같이 얘기를 했었던 건데, 기본적으로 왜 4D 레이더가 쓰는지는, 이용이 돼야 되는지는 뒷부분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속도 계산은 여기 비트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속도하고 거리 값을 여기 TX 첩이라고 해요. 첩, 꾀꼬리 신호, 꾀꼬리라고 하죠. 새 쥐적이다. 요 뜻인데요. 그래서 첩 신호를 주고, TX 첩 신호를 주고, 여기 RX 첩 신호를 받아서, 요 비트 프리퀀시라는 걸 생성을 해내고, 요 두 개의 방정식 업비트하고 다운비트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레인지 프리퀀시, 거리 프리퀀시하고 도플러 프리퀀시를 도출을 해낼 수 있고, 요 주파수에다가 집어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도 계산은 이 TX 신호를 쏴서 이 물체에 의해서 막고 이쪽으로 수신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수신이 두 개 안테나에서 수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위상 차가 발생을 해요. 이 두 개의 수신 안테나에서 받아들이면은 위상 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위상 차를 이용해서 이 수식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이 타겟의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각도는 기본적으로 이 레이더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그 2개 이상의 안테나가 있어야지만 이 타겟에 물체를 잘 추정을 해낼 수 있다. 근데 이제 2개 이상이니까 이제 3개, 4개, 5개, 6개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아, 물론 저 이 TX 쪽에서도 이제 계속 그 안테나 개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4D 안테나는 이게 뭐 20개씩 있어요. 20개. 예, 미모 레이더에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그 해상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도 해상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각도에 따른 해상도 이제 요 각도 의미하는 거죠. 요 각도. 근데 이게 해상도가 좋으려면은 예, n분의 2, 즉 안테나 개수분의 2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해서 유도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안테나 개수가 많으면은 이 각도 해상도가 좋아집니다. 그 자율주행 쪽 4D 레이더 이제 요구사항이 자율주행용 요구사항이 1도예요, 1도. 1도니까 이제 안테나가 좀 개수가 많아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패턴을 한번 좀 이해를 해보죠. 기본적으로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그 센서예요, 센서. 센서다 보니까 그 지향성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특정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디텍션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통신 쪽에서는 어떠면 좋을까요? 통신 쪽에서는 이렇게 옴니하게 나타나면 좋겠죠.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야지 어떤 곳에서도 통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센서하고 통신용 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다. 물론 이제 감지거리를 감지 반경을 좀 넓게 해야 되는 응용 분야에서는 또 무지향성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이제 좀 감지 반경을 넓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타겟이 들어와도 감지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의도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이더 엘리먼터라고 얘기를 드렸죠. 요게 이제 하나, 2개, 3개, 4개 이제 계속 증가를 하죠. 이렇게. 예, 증가를 하면은 뭐가 달라지냐? 뭐가 달라지나요? 여기 보시면은 감지 각도가 달라지고 있죠. 예. 감지 각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감지 각도가 샤프해진다. 지금 수평 방향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수평 방향으로. 그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인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뭐 이걸 돌려서 쓰셔도 돼요.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12도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보시면 여기선 80도. 예. 그래서 이렇게 감지 각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인 거고요. 각도는 여기서 이제 바라본 각도를 의미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안테나의 방사 형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향성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방사가 될 수 있게끔, 즉 이 뒷부분에서는 거의 검출이 안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라운드 테크닉을 좀 사용을 해서 이 뒷부분이 나오지 않게 더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또 저런 것도 있어요. 파워가 세면은 이쪽으로 지향이 많이 되기는 하겠으나 이 뒷부분도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후방비를 또 특성 파라미터 요구사항에 고객사가 요구사항에 집어넣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신 방식에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 CW하고 펄스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CW, 그다음에 FM, CW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한 묶음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CW만 가지고는 속도밖에는 측정을 못해요. 속도밖에 측정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펄스 방식은 거리 측정이 가능하고 이제 여기서 도플러를 추출을 해내면은 그 속도가 측정이 되고 FMCW 같은 거는 이제 속도하고 거리가 측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에서는 개발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분류된 거는 뭐냐면은 그 지금 현존하는 칩들 상에서 분류가 된 거고, 그리고 그 IC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에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5.8기가하고 10기가 헤르츠 칩사가 있어요. IC가 제공이 되는. 근데 이제 고전적으로는 여기 이 대역은 거의 대부분 디스크리트. 그래서 트랜지스터 레벨로 풀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5.8기가는 야외하고 실내외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실내외. 근데 10기가는 아직까지는 실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좀 애매한 경우 하나가 있더라고. 예를 들면은 그 아파트 출입문 있잖아요. 여기 이제 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야외죠. 그래서 여기 자동문 하나 이제 달려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을 하면은 야외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10기가를 쓰질 못합니다. 이 24기가 쓰시든지 5.8기가를 쓰셔야 되는데, 5.8기가는 적합하지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8기가, 10기가의 문제점. 문제점은 뭐냐면, 그, IF라고 해요. 중간 주파수라고 하는 게 되게 낮은 주파수로 이 아날로그 신호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할게요. TX 쏘고 이제 TR 이렇게 RX 쏘고 RX 받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IF 아웃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아날로그 신호예요. 이제 안에서 믹싱을 하죠. 믹싱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제 5.88기가 헤르츠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5.87기가 믹싱에서 빼면은 0.01기가 예를 들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아날로그 신호거든요. 아날로그 신호. 근데 일단은 신호가 작으니까 이걸 증폭을 시켜야 돼요. OPM프가 들어가요. OPM프. 그래서 OPM프로 키워놔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IF 아웃이 킬로헤르츠 단위로 나온단 말이죠. 그럼 문제가 뭘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 선풍기 팬,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냉방기 그 팬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작은 움직임. 또 예를 들면 야외에다 놨으면 강설. 이것도 움직임이 있잖아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켜집니다. 문제가 돼요. 예,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작은 이제 그 IF 아웃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사용해야 될지는 결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있고요. 24기가 이제 얘기가 또 있고요. 근데 24기가가 가장 많이 쓰일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디레이더가 아마 60기가, 77기가 요 두 가지 대역에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60기가는 어디에서 쓰냐면은 인캐빈 레이더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인캐빈. 인캐빈 레이더가 뭐냐면 그 자동차 안에 그 좌석이 인캐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후방 충돌 방지 용도 사용을 하고요. 4D 레이더는 이제 두 가지 형태에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77기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20기가는 용도 미지정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인캐빈 레이더로 지금 하려고 하는 글로벌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표준화가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좀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과연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돼요. 이 FMCW 방식의 단점들도 존재를 해요. 신호 처리 복잡성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떤 거랑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요 펄스드 방식이랑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 UWB 방식하고 요 이제 펄스 코어런트 방식 두 가지 있는데 동기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정밀도도 우수하고 저전력 특성에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해상도가 상당히 좋죠. 정밀도 부분. 밀리미터 단위로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요 FMCW 방식에 쓰는 용도도 있지만 이제 펄스 방식에 쓰는 용도들도 좀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도어용은 제가 보기에는 이 펄스 방식을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아웃도어용은 이제 요 연속화 방식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정리를 한 표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파법이 상당히 까탈스러워서 잘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역 할당도 가끔씩 바뀌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쯤 쳐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뭐 이미징 레이더의 기술이 이론적으로 뭐 따로 정립이 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명명 한 개 자체가 4D 레이더, 4D 레이더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딱 정립이 된 거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라는 이제 우리는 이제 1D 레이더라고 해가지고 속도 이렇게 좀 분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좀 끌고 왔는데요. 원디멘저널 레이더. 그래서 단순하게는 속도만 측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D 레이더 해가지고 속도하고 거리. 뭐 각도도 여기서 2D도 보여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3D 레이더에서는 속도, 거리, 각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각도가 수평 각도. 아까 이제 안테나 패턴에서 얘기 드렸지만 수평 각도에 대해서 수평이죠. 수평. 수평 각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는 형태인 거고요. 여기에 조금 4D 레이더에서는 이 안테나의 배열이에요. 문제가. 안테나의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직 각도를 읽을 수 있는 방법. 네. 그래서 요 개념이 이제 우리 4D 레이더이고요. 왜 그런 4D 레이더로 가려고 하느냐에 이제 이해를 또 하셔야 되죠. 그 원래 해상도가 가장 높은 게 뭘까요? 라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라이다. 그 라이다는 레이저 다이오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근데 빛이니까 상당히 그 직진성이 강해서 예를 들면 이 방에 공간에 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빠르게 이렇게 이제 스캐닝을 해가지고 맵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레이더는 해상도가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테나의 배열을 상당히 많이 해버리면은 그 라이다만큼의 해상도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더를 가요. 근데 라이다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싼 게 뭐 몇백만 원 수준이니까요. 지금 이제
4D 레이더는 비싼 게 1, 200만 원 수준일 거고요. 물론 이제 그거보다 싸긴 쌀 겁니다만 양산 가격은. 근데 여튼간에 가격이 싸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개량화하면은 가격이 싸진다라는 얘기. 근데 지금에서 4D 레이더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TI 칩 이런 이제 인피니언사 뭐 이런 제조사에서 여러 개의 IC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캐스케이드로 연결을 해서 이걸 묶어 가지고 4D 레이더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사이즈가. 예. 그래서 이걸 원치화하는 게 지금 일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몇 군데 회사가 원치화를 했는데 아직은 그 상용화 단계까지 가지는 못한 것 같고 실증 사업 정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격하게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레이더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지무스 그러니까 수평 각도만 쳐다보고 있고 요 그 반경도 200m까지밖에 지금 예, 캐치하지 못하는데 반해 이 4D 이미지 레이더는 이제 수평하고 수직 각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00m까지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람의 이제 크기가 보여지는 거죠. 크기. 예, 차량의 크기, 오토바이, 그다음에 뭐죠? 예, 자동차. 이런 것들의 그 어떤 물체마다의 특정 값들을 좀 추출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여가 되는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4D 레이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가야죠. 예, 지금까지 안 나온 이유는 있겠죠, 당연히. 아직 기술적인 구현의 한계들이 좀 존재하게 될 건데요. 뭐 소프트웨어 한계도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은 그 레이더를 어떤 식으로 해야 이제 그 이미지처럼 볼 수 있을까? 라는 얘기인데 뭐 간단하게 좀 표현을 좀 해봤어요. 미모니까요.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인데 결국은 이제 안테나의 개수가 여러 개인 상황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은 수평하고 수직 각도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안테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잖아요. 예. 그러면 4 곱하기 6, 24개. 24개의 안테나가 달려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버추얼 어레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상 안테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지금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보면은 수직하고 수평하고 각도를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예. 물론 여기서 그 TX를 여러 개를 놓을까, RX를 여러 개 놓을까, 뭐 이렇게 고민도 좀 해볼 수 있을 건데요. SNB 특성에서 보면 TX 쪽에서 그 여러 개를 놓고 쏘면은 조금 더 SNB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논문들이 존재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X의 개수를 늘리면 참 좋은데 문제는 TX 개수를 늘리면은 그 파워 소비가 파워 소비가 높아진다라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안테나의 배치 결국은 이제 칩의 배치이기도 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는 얘기, 즉 IC 있고 IC 있고 IC 있고 안테나 있고 같은 면에 이렇게 놓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뒤에다가 앞면에는 안테나, 뒷면에는 칩 이렇게 하니까 그 비하가 뚫리겠죠. 예, 요 방법이 있고요.
예,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예, 요 앞뒤면 배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예, 왜 그러냐면 60기가 이제 70기가 사용을 해버리면은 이 사이즈 그 제작 방법에 따라서 약간 근데 오차가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예, 그게 다 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는 지금 요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 형태.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잠깐 제조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 즉 IC하고 안테나하고 그 같은 면상에서 존재를 하게끔 예, 해주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센서별 특징을 간단하게 조금 이제 언급을 좀 해봤어요. 뭐 레이더, 카메라, 초음파, 라이다. 그래서 지금 뭐 디텍션 되는 레인지는 레이더 같은 경우는 조절을 좀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카메라 뭐 짧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짧고 라이다도 길게는 못 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비좁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가시성 문제 때문에 사용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액큐레이시 특성 같은 경우는 높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라이다나 뭐 라이다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떨어지긴 하나, 뭐 좀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텍션 이제 해상도의 문제인데요. 해상도는 라이다가 상당히 높죠. 그다음에 카메라도 당연히 정확하게 어떤 물체인지 판별이 되잖아요. 음. 그리고 속도가 측정이 되냐? 예, 속도는 측정이 된다. 예, 레이더 같은 경우는 속도가 측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럽스티니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상황, 환경적 영향이나 거기에 강인성을 갖느냐? 예, 당연히 갖는다. 카메라 안 좋죠. 강설, 강우, 먼지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도 마찬가지고요. 라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다 렌즈 형태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야간의 조건들, 야간의 조건에서 레이더는 어떤 이제 상황인가? 당연히 레이더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어요. 예, 별 문제 없이 잘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라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는 좀 작아지는 편에 속하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지는 쪽이죠. 네. 그래서 요 4D 레이더만 좀 어느 정도 되면은 더 사이즈는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1, 20만 원대로 상당히 떨어져야 되는데 레벨 4 가면서부터는 이제 센서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요. 예. 그래서 그 가격들에 대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레이더 대역폭에 따른 해상도인데요. 레이더 대역폭이 넓으면은 좀 인지 능력이 참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77기가일 때, 24기가일 때 이렇게 좀 나눠놨죠. 차량에 대해서 요 앞부분을 지금 디텍션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게 이제 0.5기가 밴드 위스일 때 500메가 밴드 위스일 때 보시면은 뭔지 형상을 알기가 쉽지는 않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근데 그 밴드위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해상도가 상당히 좋아진다. 여기에서 뭐 2기가 정도에서 안테나의 개수만 더 늘려줘도 이 부분은 더 현격하게 더 좋아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24기가에서 이렇게 지금 해상도를 따져보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요. 비교를 해보면은 위에 게 조금 더 또렷한 형태로 보여지게 되죠. 음.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요새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율주행을 5단계까지 나눠놨고요. 지금 레벨 3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최근에 이제 신차들 사보시면은 요게 이제 자율주행장, 반자율주행이죠. 예, 자율주행창, 그 자율주행처럼 이제 그 컨트롤이 되고 있는데 그 앞에 전후방 쪽은 다 레이더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지 능력은 뭐 나쁘지는 않죠. 좀 적당하다, 쓸만하다, 뭐한 7, 80% 이상의 만족도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 내 요소 기술로서는 뭐가 있냐? 예, 레이더 요소 기술로서는 이제 색깔도 좀 틀린 거 보니까 예, FR 포기판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안테나 부분 이제 몇 가지 이제 요소 기술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안테나, 예, 여기 설계, 그 다음에 그 칩, 밀리미터 파 칩이에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레이돔이라고 하는데 레이돔이 별거는 아니고 저 레이더를 덮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레이돔도 하나의 학문 체계로 되어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그 레이돔의 간격, 그 다음에 레이돔의 유전율, 예, 그런 것들을 쭉 시뮬레이션을 해도 좋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식들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잘 안 되면은 당연히 레이더에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제 감지거리가 뭐 100m였던 게 7, 80m라도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안테나 실장,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안테나 실장이 가장 까다로운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 여기에서 몇 가지 노하우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 제작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치하고 약간 좀 상이한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 그 IC는 뭐 TI사, 인피니온사, NXP사 이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뭐 고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지금 이 4D 이미징용 레이더가 딱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예, 말씀드렸지만 이제 벤처기업 한 두세 군데에서 만들었는데 아직 상용화가 된 걸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개를 엮어서 쓰는 게 이 기본적인 거거든요, 지금. 네, 네 개. 아니, 네 개란 뭐 딱 한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이 여러 개의 통수신 칩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통수신 칩을 연결을 해서 요 밑에 보면 요게 안테나고 요 위에서도 안테나예요. 그러니까 상하 좌우를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예, 상하 좌우. 예, 이런 식으로 안테나 배치를 하지 않으면은 예, 안테나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 상하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읽어낼 수가 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크죠. 근데요, 이거 이제 이렇게 캐스케이드를 하려면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선간 간격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55 라인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회피해서 잘 설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도 이제 요거를 좀 만들어 볼까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4D 레이더 IC가 나오면 이게 필요가 없어서 자, 그 얘기도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로 찍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찍어서 이제 그 디텍션을 해보니 고양이도 잡히고 예, 차량들이 쭉 잡히고 예, 사람도 잡히고 있어요. 상황은. 예. 근데 이제 이 물체 반사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징 레이더를 쓰면은 이 RCS 값이 작은 것도 잘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 미묘한 위상의 변화를 찾아내는 거가 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강인성도 좀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모난 게 지금 인식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라이다로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가 뭐 행렬의 점이라고 좀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요. 뭐 데이터 점, 데이터 포인트. 예. 그래서 일단은 라이다, 카메라, 4D 레이더로 잡았을 때의 효과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노멀한 환경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잡고 있다. 예. 그리고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인데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예, 지금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4D 레이더로도 이렇게 지금 확인이 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오버캐스트라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안개가 끼고 비가 오고 뭐 슬릿이 있고 예, 강설이 지금 내리는 상황에서 보시면 어때요? 이게 안개 끼면은 이제 카메라 같은 건 취약하죠. 예,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도 지금 잘 잡히기는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레이더는 뭐 잘 잡히는 편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여기도 보시면 강설에서도 지금 잡히고 있는 게 잘 보이죠. 예.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4D 레이더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문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파수 대역을 살펴보면은 이제 그 77기가, 79기가, 그 다음에 24기가 UWB라고 표현을 해서 하는데, 24기가 대역은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 금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4기가 요 네로우 밴드에서도 지금 안 쓰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77기가, 79기가는 이제 그 표준화 형태처럼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아시아 쪽에서 예, 남미 쪽에서 이제 남미하고 북미 쪽에서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주파수 레귤레이션이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파수의 해상도의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높은 주파수들을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4기가 뭐 네로우 밴드 UWB 그러니까 UWB는 그 대역폭이 넓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물체도 이렇게 인지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대역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 뭐 레이더 IC 구성이라고 해갖고 나와 있는 게 있죠. 뭐 기본적으로 MCU하고 DSP 회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DAC 덱 회로 덱그 IC ADC 덱 IC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F 프론트엔드 쪽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원칙화된 것도 있는데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 과연 원칙화로 해서 쓸만한가? 뭐 그렇게밖에 못 쓴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이 칩사에서 제공되지 않는 다른 칩사 걸 사용을 해볼 수도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실리콘 레이더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RF 프론트엔드만 제공을 해주니까 ADC하고 DSP를 우리가 자유롭게 선정을 해서 써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 이제 자유도가 좋아져서 좀 편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레이더 공급망이라고 해서 이제 가치 사슬망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티어 2 이쪽을 보시면은 칩사를 의미해요. 칩사. 칩사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NXP, 인피니온, 그 다음에 ST, 여기는 예, 여기 이제 네 군데가 있다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많이 들어본 데는 TI하고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지금 칩 만드는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몇 군데가 이제 대만 쪽하고 조금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 서플라이어는 이제 모듈 만드는 업체들 얘기하는 건데 모듈도 저희 별로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모듈 이제 하는 업체들 이제 모비스, 만도 이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차량 업체들이 여기서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앞으로 차량 느는 게 이제 그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쪽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뭔가 이제 자율주행에 기반한 요소 기술들이 많이 투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겠죠. 그리고 교체 수요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가 되겠죠,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방향은 채널 수를 증가시켜요. 채널 수라고 하면 뭐 RX의 그 안테나 개수를 보셔도 돼요. 그걸 한 채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한 채널, 두 채널, 세 채널, 네 채널 이렇게 증가를 시켜가지고 해상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 작은 물체, 뭐 예를 들면 오토바이 인지 능력도 되게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거보다 작은 소형 차량들, 뭐 이런 것들 인지도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행을 할 때는 그 사람이나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어서 사전에 미리 이제 어떤 제동을 걸거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발전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4D, 3D 이제 4D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하고 딥러닝해서 더 완벽하게 그 물체를 탐지하고 분류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들, 액션들을 수행을 하게 될 건데요. 근데 이제 그 AI나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도가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예, 복잡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야 될 포인트이고 연산 속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인베디드 프로세서가 AI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또 이제 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튼간에 상당한 연산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4D 이미지 레이더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레이더 쪽도 같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결국은 4D 레이더 이제 마지막에 아까 한번 하이 레졸루션 보시면은요. 옆에 있는 게 라이다고요. 요게 이제 레이더로 찍은 상황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어때요? 뭐 거의 유사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 영향에도 아주 좋은 해상도를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4D 레이더의 근본적인 이제 그 출생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레이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좀 고민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지금 뭐 IC로 나온 데가 바이아라는 회사가 있고요. 운더라는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아가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들도 많고. 예. 그래서 그 바이아 쪽 그 웹사이트나 어떤 이제 그 검색들을 해보면은 그 사례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환경적 영향에도 잘 에, 확인을 할 수 있다, 감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4D 레이더가 뭐 거창한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 수평 각도하고 수직 각도를 측정을 해서 이 고도, 높이를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추가가 된 거이고요. 안테나 개수가 20개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되게 좋은 뭐 안테나 개수 뭐 특정지어진 건 아닌데요. 네. 그래서 많이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해상도는 증가한다. 해상도가 증가하면은 굉장히 작은 미세 제스처 같은 것도 인식이 잘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율주행에서 쓰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특정 이제 그 레이더가 감지하는 거리 상에서 반경 상에서 미세한 물체들을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별로 없으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레이더 관련해서 질문하셔도 돼요. 네. 단가가 상승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PCB 패턴 위에다 입히는 거죠. 예를 들면 블루투스의 패턴 안테나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단가 아끼려고 우리가 패턴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효과예요. 예. 다만 이제 그 IC 내부에서 TX 회로하고 RX 회로가 증가한다라는 점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단가의 상승을 이제 만들어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대량 생산으로서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좀 많이 이제 증가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가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은 다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장이 안 열려 있어서 그런 부분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거의 완성 단계는 온 걸로 보여져요. 쭉 시장 상황들 보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비트센싱이라는 회사, 스마트 레이더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이 이미징 레이더 쪽을 좀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가봐야지 아는 거죠. 예, 이 정도 그 차에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 나와야 되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특성도 상당히 다를 건데 그 특성을 잡아주는 게 이제 여러 개의 안테나들이 잡아주는 거죠. 예, 디텍션을 하는 거죠. 수신. 네.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어, 각도는 똑같죠. 예. 음, FOB라고 해갖고 기본 개념문 같은데 요 이제 각도 측정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요. 그리고 레이더를 바라보고 여기가 이제 0점이고요. 0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각도를 추출을 해요. 예. 그래서 FOB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뭐 그거는 이제 아마 카메라나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이 플러스 몇 도, 플러스 몇 도 해가지고 토탈리 몇 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걸리잖아요. 여기 이제 3dB점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해서 3dB점에서 이 파가 나오는 데를 연장선을 긋고 이 부분에서 각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레졸루션의 아, 레졸루션은 그걸 측정하는 거는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은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 개 안테나에서의 방사 패턴이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걸 다 해가지고 서메이션을 해야 이제 레졸루션이 나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두 개일 때 두 개일 때 안테나 레졸루션이 2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계산을 해보면은 3도인가? 그 정도 사이일 겁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저희는 뭐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많은 업체들 지금 방문을 해서 뭐 교육하기도 하고 같이 이제 개발 협업도 하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하셔도 되고요. 레이더 관련해서 저희하고 뭐 계속 기술 미팅을 원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랑 같이 미팅을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설문조사 작성을 잘 해주시면 이제 다음에 이제 세미나를 기획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좀 있으니까 잘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예, 예, 그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이제 그 세미나는 이것으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